자, 잘 쉬셨죠? 예, 가등기 한번 들으시고 문제 풀도록 하자고요. 자, 가등기라는 등기는 왜 하느냐? 가등기 하는 목적은 부동산에 가지고 있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등기를 가등기란 말 쓰는데, 청구권의 경우 둘로 세분합니다. 하나는 채권적 청구권이 있고 또 하나가 물권적 청구권이 있는데, 가등기하는 청구권의 경우는 채권적만 가능하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권적 청구권 몇 가지 있다고 배우셨나요? 종류가.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 방해 제거 청구권, 방해 예방 청구권, 이런 가등기할 성질이 아니니까 가등기할 수 없고 채권적만 가등기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청구권의 경우 세 개로 세분하게 되면 일단 권리에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변경, 소멸에 대해서 가등기할 수가 있다고 규정을 하고, 두 번째는 시기부나 또는 정지, 조건부 청구권 가등기할 수가 있으며, 장래 확정할 청구권에서 이 세 가지가 가등기할 수 있다의 큰 틀이에요. 장래 확정할 청구권의 경우는 두 글자로 줄여서 예약이라고 부르는데, 예약은 매매예약, 재매매예약, 대물변제약, 예약은 다 가등기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이게 쓰려고 그러면 한참을 써야 돼요. 거기다 써가지고 끝도 없어요. 이 칠판 다 채워야 되는데 거기다 써 언제다 쓰려고 그래요. 자, 여기 가등기할 수 있다와 없대 구별시 요것만 쓰고 말면 좋은데, 이거 다 써야 돼. 이 칠판 다 채우고 나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쓰려면 한참을 써야 돼요. 그럼 반대로 여기 없으면 가등기 허용하지 않다 보니까 소유권 보존 등기 가등기할 수 없다. 압류나 가압류 가등기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도 가등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가등기할 수 있다 없다의 기준은 설정, 이전, 변경, 소멸에서 이 네 개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요. 설정 등기, 그럼 전세권 설정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이전 가등기할 수 있고, 전세권 변경 가등기, 소멸 가등기 다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안 되는 겁니다. 시급에 받는 말은 종기부, 정지조건 받는 말은 해제 조건부 청구권을 가등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안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판례로 들어와서 가등기도 가등기할 수 있을까? 가등기 다시 가등기할 수가 있고, 가등기도 양도가 가능하니까 이전 등기할 수도 있다가 대법원 판례 입장인데 전부 다 도계 등기 형식으로 실행할 수가 있다가 대법원 판례고, 또 가등기라는 등기도 권리 등기다 보니까 가등기에도 채권자들이 가등기를 가압류한다거나 가등기 이전이 가능한가요? 네, 이전을 막으려고 이전 금지, 가처분 등기할 수도 있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것이 이중으로 가등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중의 가등기도 허용을 하겠다가 내용이 되는 반면에, 다만 가등기권자 권리 행사가 본등기 아닌 권리 행사인데,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금지시키는 본등기 금지에 가처분 등기는 허용하지 않는다. 이 대법원 판례 입장이니까 가등기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반드시 세분하셔야 되고요. 이제 가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가등기는 단독 신청할까 공동 신청할까? 가등기는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인 반면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등기 의무자로부터 승낙서 첨부한 경우, 승낙을 받았다거나 또는 법원으로부터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서가 첨부된 경우도 단독 신청이 가능해서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상황만 이해하시라 그랬어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 믿어요? 안 믿어야 돼. 가등기는 큰일 날 소리야. 그래서 자, 못 믿으면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가시죠. 같이 둘이 가는 게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하다가 요청이 들어왔는데 제가 바빠서 못 가니까 혼자 가시라고 승낙서를 요구했습니다. 협조했나요? 혼자 갈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가등기하기로 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제가 이행을 안 해요. 근데 가등기했다가 주인 바뀌어요? 안 바뀌니까 일단 약식명 제도가 있어가지고 법원에 와서 가등기할 권리를 증명을 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 하라고 법원이 명령서를 교부해 줍니다. 그게 바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라는 서류예요. 시험 잘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느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 맞는 말 틀린 말?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이거는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시험에 여러 번 나왔으니까. 또 가등기 어디다 실행할까요? 갑구와 을구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을구로 가는 게 방향이 되겠지만, 어떤 경우도 표제부 등기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고,
가등기 방식의 경우는 주등기냐 보기등기냐가 따지는 기준인데 이거 외울 건 아니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주등기인가요? 보기등기인가요? 주등기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죠?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면 그에 따른 가등기도 주등기고 그럼 전세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예요. 그럼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고 본등기가 보기등기면 가등기도 보기등기이기 때문에 방향은 다 결정이 나 있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 이전 등기는 보기등기. 그럼 저당권 이전 가등기도 보기등기로 간다 이렇게 나누시면 되고 이제 가등기를 해보게 되면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합격을 하게 되면 집을 증여하겠다 의사표시를 한 다음에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은 집에 대해서 이제 2순위로 을하고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합니다. 가등기하고 넘어갔을 경우에 이제 둘이서 나중에 본등기하면 좋은데 가등기 의무자가 있고 가등기 권리자 있는 상태에서 입장이 바뀌어요. 가등기하고 집 팔아먹을 수 있어요? 팔아먹게 되면 갑이 병이라는 자의 집을 팔아먹어서 소유권 이전받게 되면 얘를 제3 취득자라고 부르고 가등기도 이전 등기할 수 있으니까 을이 정이라는 자의 가등기를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입장이 바뀐 경우에 누가 누구한테 본등기 청구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권자는 을이 됐나요? 정이 됐나요? 이제 정이 됐죠? 이전 받았으니까 정이 본등기는 당연한 거예요. 병이 본등기 하는데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갑한테 간다 대법원 판례 입장이에요. 일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뭐 갈지 모르겠지만 3순위로 병이 소유권 이전 받은 경우에 가등기권자가 을이 본등기를 누구한테 갈지 모르겠지만 본등기 해버리게 되면 소유권 을이 취득한과 동시에 소유권 두 개가 될 수 없으니까 병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은 직권말소하는데 그럼 병 입장에서 본등기다 하면은 본인이 죽어요. 그럼 본등기 협조할 거예요. 본인이 죽어가면서 협조 안 할 테니까 원래 가등기 해준 갑을 찾아가라가 여기 대법원 판례예요. 우리끼리 말을 만들게 되면은 반을 갈라서 갑과 을은 원래 가등기한 애들이고 여기는 현재 원리 가진 자들인데 여기는 의무자 쪽, 여기 권리자 쪽이니까 본등기 할 당시에는 원칙 기본 틀이 본등기도 공동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공동신청할 경우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현재 권리자가 누군가요? 현재 권리자가 정이죠? 정이 원래 의무자 갑에게 행사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림 가지고 이해하시든 말로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가라고요? 현재 권리자가 원래 의무자에 간다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 또 봐야 될 것이 이제 이번에는 이제 갑과 을이 둘이 가등기 본등기 가등기권에 둘이 있는데 둘이서 가등기 의무자 권리자가 있을 경우에 갑과 을이 둘 중에 한 명이 사망할 수도 있더라. 갑이 사망할 수도 있고 을이 사망할 수도 있을 경우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사망에 따라 상속 등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바로 넘길 수 있는 게 또 문제인데 가등기한 후에 의무자가 사망하든 가등기한 후에 권리자가 사망하든 가등기가 빨랐어요? 사망이 빨랐어요? 가등기가 빨랐죠? 그럼 가등기가 빠른 경우 누가 사망하든 간에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가 있다. 이거 대법원 판례 입장이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일 경우에 권리자가 여러 명일 경우 원칙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하는 게 원칙인데 여러 명 중 한 사람이 전원 명의로 본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지분만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참 잘 냅니다. 가등기권자 1위는 자기 지분만 본등기 청구할 수 있더라도 전원 명의는 허용하지 못한다고 판례 입장이므로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1위는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전원 명의 허용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기상으로 세 개 놓고 따지는데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가 있고 병등기가 있더라. 그럼 시기상으로 가등기 실행한 이후 본등기하기 전에 병이 가운데 들어왔네요. 시기상으로 이 병을 뭐라고 부르느냐?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들어온 중간 처분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 중간 처분 등기는 둘로 나눕니다. 본등기랑 양립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게 되고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순위만 뒤로 밀리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주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란 말은 대부분 양립할 수 없단 말이 나오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에서 양립할 수 있단 말이 나오는데 이건 예를 들어 드릴게요.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떡하래요? 직권말소하죠. 그럼 이쪽에서 소유권 두 개가 양립할 수 없으니까 병등이 직권말소 당한 거예요. 소유권만 직권말소 당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가등기 뒤에 들어온 제2의 가등기 요것도 직권말소고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등 지하물권 등기 다 직권말소고 임차권도 직권말소 그 다음에 가압류도 직권말소 가처분도 직권말소 경매개시 직권말소 등등등 다 직권말소입니다.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어떤 권리예요?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거 요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좋은 권리 소유권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요? 아닌가? 맞죠? 그럼 소유권, 직권, 말소당하니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다 죽어버리는데 죽지 않는 게 있어서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죽지 않는 것은 먼저 이쪽에서 가등기를 가압류할 수 있었나요? 가등기를 가처분할 수 있었나요? 이거는 가등기 자본 가압류 가처분은 요 두 가지는 본등기에도 직권말소할 수가 없으면 이거 살아남아야 돼요. 이건 살려두는데 왜 그럴까? 외울 건 아니고 여러분이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오케이? 제 가등기를 가압류했는데 가등기란 얘기는 확정, 미확정. 미확정을 가등기 했죠. 가압류를 했는데 제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여러분에게 좋아진 거 나빠진 거? 채권자에게. 좋아진 거 아니 내 집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그럼 가등기를 잡으면 가압류 가처분권도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해 안 갔어요? 갔죠? 다시 돈 받을 게 있는 여러분이 제 집을 가압류하고 싶어요. 돈을 회수하려고. 근데 저는 소유권이 없고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는 가등기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확정이 안 된 이 가등기를 여러분이 가압류한 거예요 지금. 잡을 게 없어서 많아서. 없어서 가등기를 가압류했는데 채무자인 제가 본등기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대요. 그럼 가등기권자, 저 가압류권자 여러분 입장에서는 제 집을 경매 실행할 수 있으니까 죽을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는 살아야 죽어요. 살아면 직권말소하지 못하는 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하나 볼 것이 이제 직권말소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가등기 후 본등기 전까지는 직권말소 당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전에 있는 것들은 선순위인가요? 이거 직권말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나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기한 경매 개시등기하고 가등기 전에 들어온 가압류에 기한 강제 경매 개시등기는 직권말소 못하더라. 이건 살아있는 겁니다. 이거 왜 살아있을까? 직권말소 당하는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가등기 후부터니까 가등기 전이라는 얘기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직권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 외우셔야 돼요. 직권말소 못하는 것은 뭐하고 뭐? 가등기 자본, 가압류, 가처분하고 가등기 전에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예요. 다시 몇 개 살아있다고 크게? 이게 답이에요. 항상 두 개 살아있어요. 가등기 자본, 가압류, 가처분하고 가등기 전에 있는 건 직권말소 당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가등기 본등기할 때 내용이고 양립할 수 있다는 것은 주로 뭐가 나오느냐? 또 두 개 비교해서 나왔던 것이 작년 기출 문제인데 한번 따져보자고. 1순위에 전세권 등기가 있게 됩니다. 전세권 가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본등기 하기 전에 뒤에 다시 전세권이 또 들어왔어요. 들어온 경우에 전세권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두 개 양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으니 요거는 양립할 수 없으니까 직권말소. 소유권만 직권말소 하는 게 전세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순위로 저당권 설정에 가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2순위로 전세권이 들어옵니다. 그럼 나중에 저당권자가 본등기를 해버렸대요. 그럼 저당권, 전세권 둘이는 양립할 수 있나요? 양립할 수 있으면 얘는 말소하는 게 아니라 놔둬야 된다 이 뜻이에요. 놔두는데 순위만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면 순위는 가등기 순위 1순위로 가는데 뒤에 들어온 건 순위 2순위니까 당연히 후순위를 밀리기 때문에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직권말소하는 것이 양립할 수 있는 경우는 순위가 뒤로 밀리기 때문에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다 이 뜻이 바로
양립할 수 있냐 없냐 기본 틀이에요. 그럼 권리가 나올 경우에 옛날에 소유권만 내다 지금 일로 들어와요. 일로 들어서 우리 앞서 볼 이 중에 소유권 등기할 수 없고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고 이 중에 전세권 등기할 수 없다. 들어본 기억 나세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건 대부분 양립이 안 되는 권리인데 있는 뭐 저당권 등기는 양립이 다 가능해요. 저당권,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저당권, 소유권, 저당권 다 양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자꾸 푸셔야 돼요. 이거 미법상 개념으로 풀면 될 것이고 요게 이제 가등기의 본등기한 절차가 될 것인데 마지막 가등기 말소할 때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도 태어날 때 공동인가요? 그럼 말소도 공동의 원칙입니다. 공동의 원칙이 좀 예외로 단독 시청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가등기 명인, 그럼 가등기권자가 직접 단독으로 말소할 수도 있고 가등기권자의 승낙을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예외가 만들어지는데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딱 하나의 등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이해관계인이 말소하는 뭐밖에 없다고요? 가등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의 승낙서 첨부한 이해관계인도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해서 특례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문제상에서 다음 중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등기 딱 물어보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거는 가등기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23회 기출문제 출제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등기 전반적인 사항이고 이제 가등기를 가져갈 서류는 이따 문제보다 나오게 되면 설명드리고 넘어갈게요. 페이지 37페이지 보게 되면 이걸 곡한에 고만큼을 다 써가지고서 공부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쓰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자, 37번 다음은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소유권, 저당권 양립할 수 있나요?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고. 두 번째 전세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하여야 한다. 전세권, 소유권 양립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양립할 수 있으면 놔둬야겠죠. 2번 답이고. 세 번째,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전세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해야 한다. 요거네. 소유권 가등기를 통해서 본등기해 버리니까 가등기 뒤에 들어온 소유권뿐만이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하물권 다 직권 말소당하므로 소유권에 관한 것도 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직권 말소하는 거 맞고요. 네, 저당권 설정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직권 말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저당권 양립할 수 있으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것뿐이지 직권 말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경료된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여기네. 소유권 이전 가등기할 때 본등기하는 경우는 뒤에 들어온 이전 등기, 가등기, 지상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다 직권 말소예요. 다 직권 말소하기 소유권 이전 가등기 다 죽어버립니다. 다 죽어버리고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 했을 때 그거 떠안으면 되니까 아까 3번 질문은 2번 질문은 전세권 가등기 했나요? 그 집을 샀대요. 그럼 전세권자 본등기하게 되면 소유권자가 전세권 떠안으면 되는 거지 소유권 직권 말소할 경우는 아니란 얘기예요. 하지만 소유권 이전 가등기 했을 때 그 뒤에 들어온 거 다 죽어버려요. 그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2번 지문이랑 그 다음에 3번 지문 두 개 비교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2번은 뭐에 관한 가등기고 전세권 가등기고 3번은 소유권 가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달라요, 개념이. 소유권 가등기를 하게 되면 뒤에 들어오면 다 죽어요. 조고 빼고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빼고 그 다음에 또 가등기 전화 들은 거 빼고 다 죽는 반면에 전세권 가등기에 돼 있더라. 그 집을 산 사람은 전세권만 떠안으면 되니까 소유권이 죽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개 비교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개념만 넘어가게 되면 답은 이번에 틀린 말이고요. 그다음에 38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물어넣어 볼게요. 자, 가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자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라고 배웠어요? 토지거래 허가 받으시라고 배웠어요? 받지 말라고 배웠어요? 받으라고 배웠지요?
거민은 가등기 할 때, 책 보지 말고 저보고 대답하자. 눈을 맞춰보자고요. 가등기 할 때는 거민. 그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거래가액은 헷갈리니까 하나만 딱 받아오라 그랬어요. 가등기 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토지거래 허가밖에 안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안 하면 지금 외우세요. 가등기 할 때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뭐만 받아와라. 토지거래 허가증 하나만 다 가져가면 됩니다. 가등기 때 안 받은 것은 본등기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가등기 때 받은 것은 본등기 때 필요하지 않으니까 허가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그럼 1번에 가등기 신청 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며 본등기 시에는 반드시 검인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등기 때 안 받은 거 본등기 때 가져와라. 맞고. 두 번째, 가등기 신청 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틀려버렸죠. 본등기 시는 첨부할 필요 없다는데 2번은 틀린 말입니다. 가등기를 할 때는 뭐만 가져가면 돼요? 토지 거래 허가증만 제출하면 되는 거지 농지를 하더라도 농지 취득 자격증은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토지거래 허가제 배울 당시에 유상계약을 통해 허가를 받으실 것 하지만 가로 안에 매매 이해약을 포함한다 단서가 있어요. 이해약을 통해 가등기 하는 경우도 허가증을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가등기에다 농지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해해서. 그래서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가등기 시에도 토지거래 허가서를 첨부해야 하며 본등기 시에는 첨부하지 아니해도 된다. 빠졌네. 가등기 때 가져간 건 본등기 때 필요 없으니까. 4번의 경우는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의무자 권리에 관한 등기 필증은 학설의 대립은 있지만 실무상 제출토록 하고 있다. 맞습니다. 가등기 신청할 때는 본등기를 또 한 번 내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 때는 법에선 제출할 필요 없다고 규정을 해요. 근데 등기하러 갔을 경우에 가등기 할 때 등기 필정보 안 오게 되면 각하당합니다. 이게 가등기랑 가등기 법이랑 실무가 달라요. 그래서 시험을 안 냅니다. 부딪히니까. 그 다음에 5번이 가등기 가처분 명령 종문에 의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증을 제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가등기 가처분은 공동 신청할 등기, 단독 신청할 등기. 가등기 가처분은 이쪽에서 가등기 공동의 원칙이 돼 승낙서가 있다거나 가처분 명령 정본이 있는 경우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 단독이라는 얘기는 의무자가 오지 않았으니까 제출할 필요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 요건 단독이라고 그랬죠? 아니 써놓고 물어보잖아 지금. 가등기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권리자가 혼자 가기 때문에 의무자가 없으니까 제출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2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29번 가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판결에 의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일자는 주문에 표시가 있으면 그 일자를 표시가 없으면 매매 기하기를 기재한다. 예전에 이행 판결 배울 당시에 날짜가 있으면 적어주면 되겠지만 날짜가 없는 경우는 판결 선고일을 기재하는 거지 매매 계획을 기재하는 게 아니라 그랬으니까 판결 선고일 때 적는 것이 이행 판결일 때 예비 규정이에요. 언제 적으시라고요? 자꾸 외쳐야 돼요. 판결 선고일을 적는 거지 날짜가 없으면 매매 계획을 기재하는 게 아닙니다. 1번 틀린 말이고 2번 가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여백을 두며 이건 옛날 얘기인데 그냥 앞에만 지워버리자고요. 가등기 하는 게 여백을 둔다고 지워버리시고 지금 전산등기다 보니 여백을 안 둡니다. 나중에 만들어버리지. 그냥 그 뒤에 거만 볼게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라는 경우에는 가등기를 주말하지 않는다. 여기 칠판에서 본등기 한 경우에 여기 본등기 가등기 지웠어요? 놔뒀어요? 놔뒀어요. 가등기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가등기 때 본등기 했나요? 그럼 가등기 지워버리면 본등기도 죽어버려요. 그래서 가등기는 지우는 게 아니니까 본등기는 가등기 놔두는 겁니다. 가등기 주말하지 않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받지 아니하며 농지 취득 자격 증명도 제출하지 아니한다. 맞고 세 번째 용익물권 설정 가등기 아까 전세권 설정 가등기를 통해 본등기하게 되면 이 전세권은 또 안 오면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 말소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가등기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 그 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등기 당시 등기 의무자와 제3취득자 중 일방을 선택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여기서 자 여기 보세요. 알려드릴 테니까. 여기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인가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의 경우는 얘한테 가라 그랬어요. 분명히. 왜? 얘는 직권 말소당하니까. 오케이? 그럴 경우 반대로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는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소유권자가 을에게 소유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가등기란 상태에서 이 집을 병한테 팔아버린 경우. 오케이? 그럼 얘가 저당권자가 본등기한 경우 이 병은 죽어요 살아요? 살죠? 그럼 얘한테 본등기라든 얘한테 본등기하든 이 병은 이 저당권을 또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죽을 이유는 없잖아. 이거랑 상황이 틀리죠? 소유권 등기는 죽어버리니까 원래 의무자 갑한테 가라는 얘기인데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는 누구한테 가든 간에 이 저당권 떠안게 돼 있으니까 얘 죽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소유권이 아닌 가등기는 일로 갈 수도 있고 일로 갈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누구한테 가든 또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이해 갔어요? 그럼 육약기고 집사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숨을 내는 게 아니니까 아무나 상관이 없다가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말이고 1번이 틀린 말입니다. 40번은 쉬운 거니까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41번. 다음 중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과 을은 갑소유 토지에 대한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가등기를 경료해 놓았는데 이 토지에 관하여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냥 이전 등기 경료된 경우 갑이 을에게 가등기한 상태에서 병에게 소유권을 팔아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본등 경료한 게 아니라 이전 등기를 경료한 경우 을은 갑에게 가등기에 관한 본등기를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요거죠. 갑이 을에게 가등기해 준 상태에서 소유권 넘어간 경우에 누구한테 본등기해야 돼요? 아니 얘는 똑같은 입장이니까 얘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 얘가 하는 거니까 권리자 똑같은 입장 얘 없다고 가정하게 되면 을은 병한테 가야 돼 갑한테 가는 거예요. 갑 원래 의무자한테 가라 그랬었죠. 병한테 갈 것은 아니니까 갑에게 청구한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를 하더라도 물권 변동 시기가 가등기한 대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다. 맞고요. 등기가 본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존할 청구권이 존재한다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청구권이 다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판에서 그냥 꼭대기에 청구권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있지만 물권적으로 가등기 못하니까 모든 거 다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어떤 청구권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고 물권적으로 가등기 못하니까 3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의 경우 최근 판례에 의하면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보존의 대상이 되어 있는 물권변동 청구권이 양도된 경우 그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경료할 수 있다고 한다. 맞았네요. 가등기를 여기서 양도한 경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실행할 수 있다고 한다. 가등기는 웬만한 거는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몇 줄 안 쓴 것 같지만 이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잘 대부분 다 잡아냅니다. 5번이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보를 첨부하여 단독으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 나왔네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통해서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았고 틀린 것은 3번입니다. 무조건 청구권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청구권만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하는 거예요. 3번이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2번 다음 중 등기상 이항기인이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이항기인이 말소할 수 있는 것은 가등기 말소밖에 없으니까 그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요. 43번의 경우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이 기억권이 매매이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할 수 있다. 이 장래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로 줄여서
얘야 가등기 할 수 있어요? 그럼 맞는 말이고 그다음 니은번의 경우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다. 아이고 틀려버렸네. 그 다음에 디귿번이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 그 청구권의 이전 등기는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로 한다. 가등기 이전 등기는 부기 등기로 한다. 맞고요. 네 번째, 갑이 을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병이다. 병이 아니라 을이 되겠죠. 을소유 토지 원래 의무자한테. 그 다음에 미음번 지상권 설정 청구권은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을 우회한다. 맞았나요? 지상권 등기가 을로 가는 거예요. 을구. 그럼 가등기도 을구로 하겠죠. 그럼 맞는 말은 기역번하고 디귿번하고 미음번 세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 다음 중 가등기 신청에 대하여 각하사유가 되는 것은 1번 본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그냥 본등기 금지 가처분이에요. 뭐라고? 본등기 금지 가처분. 본등기 금지 가처분. 본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이 아니라 본등기 금지 가처분. 이거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이에요, 각하예요? 이거 못한다 그랬잖아요. 본등기를 못하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이냐? 여기 보세요. 이제 그냥 외우지 마시고 여기 가등기권자가 을이 있고 소유권이 병이 취득한 후에 본등기 안에 얘가 죽나요? 직권말소했죠? 얘 왜 죽었어요? 어떤 등기 때문에? 본등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얘가 본등기 안 하면 자기 죽을 일 없겠네요. 그러니까 을이 본등기 못하게 막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으니까 1번은 각하고 2번 가등기된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대한 가압류. 이게 나왔네.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권리 자체의 이전 등기. 가등기 이전 등기도 부기 등기로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금지 가처분. 가등기 이전이 가능하니까 이전 금지 가처분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이전 가등기. 이전 가등기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이게 바로 뭐예요? 가등기야 가등기. 가등기에 대한 권리 이전 가등기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게 가등기도 할 수 있단 말이 나와서 맞는 말이 되겠죠. 틀린 것은 본등기 금지 가처분 허용하지 않으니까 1번이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45번 가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타당한 것은 1번이 가등기는 등기기록 중 해당 후 사항란에 이를 기재하고 아래쪽 여백을 놓아야 하는데 이는 전산 정보 처리 조직에 의하여 등기부를 철하는 경우에도 같다. 틀렸습니다. 현재 전산 등기는 여백을 남기질 않아요. 나중에 엔터키 쳐서 칸을 만들기 때문에 이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 종이 등기부일 때 미리 칸을 만들어 놨던 것이고 전산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틀렸고 두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경우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를 한때 소급하여 발생한다. 틀렸죠. 물권 변동은 언제 발생하느냐? 본등기를 발생하는 것이지 가등기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등기상 이해관계인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맞았네요. 3번이 정답이고 4번이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에 가등기 후에 격려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된다. 아까 이쪽에서 해당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직권말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 이건 살아있는 거지 말소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번이 수인의 가등기 권리자 중 일부 지분만에 대하여 본등기를 할 수도 없다가 아니라 저쪽에서 여기 가등기권자 수인이었을 경우에 그 중에 1위는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 되어서 맞는 것은 3번 외에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46번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격려된 등기로서 직권, 말소, 대상에 대한 등기는 1번은 지워버리세요. 이고 등기 없어졌으니까 1번 지우고 보자고요. 2번이 가등기 의무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 등기는 다 직권말소예요. 가등기 뒤에 들어온 이전 등기인가요? 상속 등기도? 그럼 직권말소 되는 거예요. 1번 답이고 살아있는 거 몇 개 살했다고 배웠어요? 아까 여기
가등기를 잡은 가압류 가처분 살아있고, 오케이? 또 하나 살아있는 건 가등기 전에 들어온 요거 경맥이 살아있다 그랬었죠? 요 두 개가 살아있는 거예요, 크게. 그럼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하고 또 하나 가등기 전에 들어온 권리가 경맥이랑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요걸 찾으면 요거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그럼 3번에 가등기 전에 경락된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등기. 요거네. 가등기 전에 들어온 저당권에 의한 경매 기신. 살아있더라, 소멸하더라. 살아있고. 근데 4번이 당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살아있나요? 당의 가등기 가압류 살아있고. 그 다음에 5번 당의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 등기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니까 살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가등기 잡은 거 여기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하고 이해 갔어요? 여기는 가등기 전에 들어온 권리가 경매시라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 두 개 외우셔야 돼. 뭐하고 뭐 살아있더래요? 가등기 잡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에는 살기 때문에 이 두 개 잡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칠판 쓰는 게 여기 다 나오잖아요. 답이 지금. 여기 다 나오죠?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열심히 강의해서 노력해 쓴 거니까 아직 보고 외우시라는 얘기예요. 외울 거는. 그 다음에 47번은 을소유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갑이 가처분이 2013년 2월 1일 등기되었다. 갑이 을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대한 다음 제3자의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거 뭘 찾으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이거 어딜 지워? 일로 지워야겠네. 이거 지워도 되죠?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양립할 수 없을 때만 직권말소예요. 오케이? 아시겠죠? 자, 지금 뭘 찾으라는 얘기는 가처분 등기 실행한 이후에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 가처분 등기 배울 때 뒤에 한번 더 나온다 그랬었는데 여기 보세요. 또 볼 테니까. 가처분 등기가 있을 경우에 순위가 앞서 선순위 등기가 있고 아까 후순위 등기가 있더라. 그럼 가처분보다 순위가 앞서 선순위 어떻게 하라고 배웠고 가처분 어떻게 하라고 배웠고 이거 어떻게 한다고 배웠느냐. 요 세 개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순위가 앞서는 것은 손댈 수 있더라 없더라. 손댈 수 없으니까 얘는 말소하지 못한다고 배웠고 요거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합니다. 가처분 등기는 소송이 끝난 경우 말소할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한 경우, 패소한 경우, 승소한 경우는 직권말소하고 패소한 경우는 촉탁말소하더라. 기억나세요? 이건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못 외우시면 컨닝이라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럼 가처분 등기 언제 떨어졌대요? 가처분 등기가 언제 들어왔대요? 2013년 2월 1일 들어왔죠? 그럼 2월 1일에 들어온, 요 날짜 들어왔는데,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처분 순위 처진 거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아닌가? 네,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자, 그럼 뭘 찾으라는 얘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후순위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번이 뭔가요? 1월 7일 가압류에 의해서 6월 7일 경매 실행했네요. 1번은 1월 7일 날 뭐가 들어왔대요? 가압류. 가압류가 빨라요? 가처분이 빨라요? 가압류가 빠르죠? 그럼 얘는 선순위니까 손댈 수 없다. 놔두란 얘기입니다. 이번의 경우는 1월 5일 가등기 담보. 1월 5일 날 가등기 담보 가등기 들어왔답니다. 이것도 담보 가등기가 등기가 얘보다 빠르네요. 선순위니까 뒤 볼 것도 없네요. 살아있는 것이고 선순위고. 오케이? 3번의 경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통해서 4월 2일 날 3번의 경우는 4월 2일 날 임차권 등기가 떨어졌는데 문제는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나요? 없다고 나왔나요? 대항력이 있다고 나왔죠? 그럼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등기는 이때 했지만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임차권이 순위가 가처분보다 앞선다는 얘기예요.
그래 대항력이 발생하니까. 오케이? 등기는 이따 떨어지지만 임차권 등기가 신청하는 게 언제예요? 임차권 등기 종료 후 아니에요. 그럼 종료 후에 들어왔는데 임차권이 시작된 날짜는 얘보다 앞서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대항력이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는 얘기는 순위가 선순위란 얘기예요. 임차권이. 그래 대항력이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고 살아있다는 얘기고 등기는 뒤에 돼 있지만 순위가 앞서는 거예요. 네 번째는 1월 9일 날 매매 계약을 체결했지만 8월 1일 날 이전 등기했답니다. 그럼 4번은 일로 들어가겠네. 4번은 8월 1일 날 등기했네요. 그럼 등기한 요건은 뒤에 등기했죠? 얘가 바로 가등기에 뒤에 들어온 후순위니까 가처분 뒤에 들어왔으니 요거는 당연히 단독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의 경우는 1월 9일 등기했답니다. 5번의 경우 1월 9일 근저당 들어왔으니까 순위가 앞서기 때문에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요 네 가지는 다 순순위니까 손댈 수가 없는 거고 요거만 후순위니까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는 문제 길고 어렵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쉬웠던 문제예요. 뭘 찾으라 문제예요? 후순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 세 개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가처분 전에 들어온 거 어떻게 하시고 말소할 수 없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하시고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가 이긴 경우는 직권말소 지면은 촉딱 외워놔야지만 가처분이라는 말 튀어나왔을 때 이거 딱 써놓고서 접목시키면 답 딱 떨어져요. 이 공식이니까 여러 번만 알려드린 거예요. 자, 오전반은 제가 안 알려드렸어. 네, 오전반 강의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만 반드시 외워놓고서 가처분 넣으시면은 답을 잡아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48번 보게 되면 넘어가네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전세권, 임차권, 설정, 이전, 소멸 등의 청구권을 보존하려 할 때에도 가등기할 수 있다. 권리에 대해서 설정, 이전, 변경, 소멸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1번 맞고요. 두 번째, 그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해지 조건부 청구권인 때에도 할 수 있다. 시기부랑 뭐만 가능한 거예요? 정지 조건부지 해지 조건은 아니니까 2번 틀린 말이고. 세 번째,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를 신청 정보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이 가등기 권리자는 가처분 명령의 정보를 신청 정보에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요거네. 승낙서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 명령에서 단독 신청할 수 있더라. 맞고. 그 다음에 5번이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명의인 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등기상 이양기인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그 다음에 4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회한다. 맞았나요? 여기 가등기 한 다음에 본등기하고 순위번 같이 쓰잖아요. 그래서 자동으로 가등기 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소한다. 전부 직권말소에 살아있는 것도 있어요. 살아있는 거 요거 두 개 살아있잖아요. 가등기 자본,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뒤에 들어왔지만 이거 직권말소 당하는 것은 아니니까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임차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전에 가등기와 동일한 부분에 마친 부동산 용의권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임차권, 전세권 같이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양립이 안 되니까 직권말소한다. 맞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란 경우 등기관은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제3자 명의 부동산 용의권 등기를 직권말소할 수 없다. 저당권하고 용의권, 전세권 같이 들어올 수 있나요? 그럼 양립할 수 있으니까 직권말소할 수 없다. 맞고. 5번이 가등기 명의인은 단독으로 그 가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맞았네요. 틀린 것은 전부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예외는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마지막 문제 아니군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에는 법원 축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맞았어요? 촉탁이에요, 뭐예요? 단독 신청 활동이죠? 요거 잘 나온다니까, 여기서. 여기 보세요.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을 통해 가등기하는 것은 촉탁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 활동이니까 퐁당 빠져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리 알고 들어가셔야 돼. 가처분 명령이 한 가등기는 뭐다? 단독인 거리 촉탁 등기 아니에요. 빠지지 마시고 1번 틀린 말이고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당의 가등기 해상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맞았나요? 여기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는 직권 말소할 수 없잖아요. 이거 살아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청구권이 장래 확정될 것인 경우에는 가등기할 수 없다. 틀렸네요. 장래 확정될 청구권, 다른 말로 예약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렸고. 네 번째,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항기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지상권 설정의 본등기란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지상권, 저당권 양립할 수 있으면 직권 말소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은 4번 외에는 없어요. 그 다음 넘어가시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에 그중 일부의 가등기권자가 자기의 가등기 지분에 관하여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여기 가등기권자 수인일 경우 그중 1위는 지분만 본등기할 수 있고 전원 명의가 안 되는 것이니까 1번 틀린 말이고. 두 번째의 경우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이쪽에서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누가 사망하더라도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맞고요.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은 가등기에 대한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판결의 주문과 이유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로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그런 말이 나와 있지 않는 게 확인할 수 없으니까 본등기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나 등기 의무자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 다른 말로 의사 진술 명하는 판결, 다른 말로 이행 판결. 이행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틀린 것은 1번이죠. 여기까지가 각종 권리인데 주로 내는 것은 주로 가등기 파트예요. 가등기 가처분 2개를 내요. 자, 묵자고요. 여기 보세요. 왜 내는가? 가등기 뒤에 들어온 경우는 양립할 수 없죠? 어떻게 했어요? 직권 말소했죠? 그럼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단독이에요. 틀리기 때문에 문제를 내는 거예요. 비스무리하니까. 이거 외울 수밖에 없는 가등기 뒤에 들어오면 어떻게 말소하시고?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하죠? 오케이? 근데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직권 말소가 아니에요. 가처분은 단독 신청 활동이다 보니 이게 비슷하다고 틀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가처분 전에 있는 거 손댈 수 있어요? 손 못 대잖아요. 말소 못 하잖아요. 그럼 여기도 가등기 전에 들어온 거는 손 못 대잖아요. 큰 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럼 가등기가 있든 가처분이 있든 순위가 앞선 선순위는 말소가 안 되는 것이고, 오케이?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거,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 이게 죽는데, 가등기 뒤에 들어온 건 어떻게 말소하는 것이고, 직권 말소하는 것이고, 가처분 뒤에 들어온 거는 단독 신청 활동이다 보니 비교가 되기 자꾸 내는 거, 문제에서. 같이 나 문제가 계속. 그래서 25회도 따로따로 나왔고, 24회, 3회 계속 내고 있으니까 22회, 23회, 24회, 25회 4번 동안을 가등기 하나, 가처분 하나, 가등기 하나, 가처분 여기서 계속 2문제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이거 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9월달에 주기책에 문제 풀게 돼 있으니까 또 올라가게 돼 있어 힘내시고 9월달에 듣고 10월달 안 나올 거예요? 갈 때 가면 계속 알면 되니까.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 공시법 세법은 그동안 안 했잖아요. 지금부터 하시고 올라가는 게 맞아요, 시기상. 그러니까 어차피 안 된 거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지금 점수 안 나옵니다. 죽겠습니다. 점수 나오면 그 사람은 한 3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수 안 나오고 당연한 건데 부담 갖지 마시고 그동안 안 했으니까 다 안 나오는 거 당연한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괜히 머리만 빠지고 이막 빵꾸 나니까 그냥 편하게 공부하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안 된다고 막 스트레스 받으면은 더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겠지라는 믿음 갖고 가세요. 오늘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 각종 권리등기 절차 여기서 한 적게 나오면 4개 정도 나와요. 여기 다 몰려 나와요, 뒤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기 꼭 3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유역지 가지고 계시면 누구 거든지 간에 이 뒷부분 각종 권리 가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무조건 이 해당하는 범위만큼 책을 읽던 유역집을 읽던 뭐든지 3번 읽고 오세요. 그래야 대화가 되니까. 몸을 봐야지 문제 풀을 때 이거다라고 풀고 넘어가는데 책 한 번도 안 보고 맹탕 앉아가지고서 아시겠죠? 모르더라도 선생님 이해해서 이러면 안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뒤만 잘 잡아도 잡았단 말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조심히 들어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